요즘 인터넷 보면 혈당 스파이크 얘기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혈당에 대한 온갖 오해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 사탕 하나 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정말 그럴까요? 이 작은 간식 하나가 우리 몸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그럼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조그만 사탕 하나가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 전체 혈액을 다 합쳐도요. 그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은 딱 4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찻숟가락 하나 정도 분량이거든요. 우리 몸이 이걸 칼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작은 사탕 하나에 들어있는 설탕이 3g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혈액 전체에 4g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탕 한 개에 든 설탕이 우리 혈액 전체에 있는 포도당 양보다도 오히려 적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은 사실 이 정도의 작은 설탕은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살짝 오르내리는 건요.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혈당 스파이크 하는데 사실은 스파이크랑 피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혈당이 오르는 걸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는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완만한 작은 언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가파르고 뾰족한 산입니다. 건강한 상승인 언덕과 위험한 상승인 산,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이 작은 언덕을 이렇게 잘 관리할까요? 비결은 바로 속도에 있어요. 설탕처럼 흡수가 엄청나게 빠른 당이 몸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신속 대응팀, 바로 인슐린이 즉각 출동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착착 안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순히 당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느냐, 바로 이 흡수 속도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괜찮았던 언덕이 어느 순간 위험한 산으로 변해버리는 그 지점, 그 티핑 포인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언제부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건지 그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죠. 그 기준점이 바로 75g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가 병원에서 당뇨 검사할 때 마시는 그 설탕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포도당 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일부러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뾰족한 산을 만들기 위한 수치인 셈입니다. 75g이라니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식빵 4-5조각,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흰쌀밥 꼭꼭 눌려 담은 한 공기 반, 또는 파스타나 국수 한 그릇 뚝딱 하면 나오는 양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는 평범한 한 끼 식사가 사실은 우리 몸에 병원에서 하는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일매일 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75g이라는 기준점을 훌쩍 넘어서 매번 뾰족한 산을 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혈당 롤러코스터의 시작점입니다. 혈당이 뾰족한 산처럼 확 치솟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큰일 났다 하고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이번엔 반대로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가 식후에 갑자기 졸리고 미친 듯이 배고프고 단계 또 당기는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서는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미노 바로 지방 축적. 이게 넘어지면 다음 도미노인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위험이 쓰러지고요. 또 그 다음엔 만성염증과 혈관 손상이라는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하는
당화 반응이라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뾰족한 산을 절대로 피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그 당화 반응이라는 건 어쩌다 한 번 먹는 사탕 같은 작은 언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 즉 우리가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바로 그 뾰족한 산, 이 진짜 범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산을 타지 않고 건강한 언덕만 완만하게 넘을 수 있을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한눈에 쩍 들어오죠. 높은 혈당 피크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지 그 연쇄 반응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다행인 건요. 이 뾰족한 산을 완만한 언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할 때 무조건 채소부터 드세요.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보호막을 쳐주니까 뒤에 들어오는 당의 흡수 속도를 확 늦춰줍니다. 둘째, 탄수화물 혼자 먹지 마세요. 밥이나 빵을 먹을 땐 꼭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랑 같이 드세요. 이게 혈당 곡선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진짜 최고의 꿀팁인데요. 식사 끝나고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우리 근육들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바로 가져다 쓰거든요. 이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어떠세요? 어쩌다 먹는 사탕 하나의 작은 언덕과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 찬 식사가 만들어내는 거대하고 뾰족한 산. 이 둘의 차이가 이제는 정말 선명하게 보이시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주할 접시는 과연 완만한 언덕이 될까요? 아니면 가파른 산이 될까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